진주와 사천 시설관리공단이 협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류 활동을 갖고 자원과 정보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진주 입장에선 먼저 출범한 사천의 노하우를 배워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천은 공단이 안고 있는 고민을 공유해 함께 풀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진주 상평상단에 청년과 첨단 산업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진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법적 근거와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진주시 차원에서 산단의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주민조례 청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주민 발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관련 교육과 함께 행정기관이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부 경남 곳곳에서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기계는 운전석이 외부에 완전히 드러나 있는 데다 개별 작업이 많아 사고 발생 자체를 뒤늦게 목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의 10배에 달합니다. 지난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국감 이슈들을 서부 경남의 중심을 두고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와 사천 시설관리공단이 손에 맞잡았습니다.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두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인데요. 진주 입장에선 먼저 출범한 사천의 노하우를 배워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천은 공단이 안고 있는 고민을 공유해 함께 풀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문을 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진주종합경기장과 중앙지하도 상가 등 7개 시설물을 관리합니다. 다만 출범 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신생기관인 만큼 조직 안정화와 원활한 업무 수행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운영하고자 했던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아직 위탁받지 못했고 진주대첩 역사공원도 주차장 일부만 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 안착에 보다 속도가 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웃한 지역에 있는 사천시 시설관리공단과 협력을 약속하고 손을 맞잡게 된 겁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류 활동을 가지고 자원과 정보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 실천 방안 마련에도 힘을 합친다는 계획입니다. 사천시는 한 7년 전부터 앞서가지고 지금 출범을 하고 그리고 사천시에 대한 그 노하우시라든지 전문성 이런 사항들을 우리 공단에 우수한 사례를 접목시켜서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7년 서부강남에선 최초로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사천시 대표 관광지인 바다 케이블카를 비롯해 실내 수영장과 체육센터, 하수처리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시행착오 극복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풀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공기업 같은 경우나 시청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게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갖다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 협약을 맺고 협력을 약속한 두 시설관리공단. 진주와 사천 지역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남도가 경남도립 남해대학에서 대학 통합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남해 주민들과 경남도, 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도는 전문 학사와 4년 학사 교육 과정을 병행하는 다층 학사제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통합의 안정화를 위해 도 차원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지역민 의견 수렴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5회 전국체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경남은 대회 기간 금메달 68개를 포함해 250여 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대회보다 4계단 상승한 순위로 대한체육회는 경남 선수단에게 성취상 1위를 수상했습니다.
노후화된 진주 상평산단에 청년과 첨단 산업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법적 근거와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집행부 차원에서 산단의 체질 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건데요. 17일 열린 진주시의회 임시회 내용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70년대 시가지에 있던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진주 상평산업단지. 40여 년 동안 지역 경제를 이끌었지만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화로 성장이 더뎌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평산단에 청년과 첨단 산업이 유입되도록 집행부가 각종 정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윤성관 의원은 재생사업지구 일정 부지를 활성화 구역으로 공모해 문화, 편의, 지원 기능을 집적한 복합 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산단 내에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허용하는 업종 특례지구 추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네거티브 존 지정 제도인 업종 특례지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산업단지 내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평산단의 활성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신영국 의원은 지난 8월에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언급하며 관련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진주 지역의 경우 360기가량의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지상으로 이전하고 근처에 소화시설과 안전장비 등 화재 초기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에 집중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시설과 안전장비를 충전시설 근처에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박미경 의원은 이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와 민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용환경 조성과 시민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행 경로를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로 알려주거나 적은 예산으로 바닥에 구역 표시를 통해 주차장 확보를 시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음주운전하지 않기, 안전모 착용하기, 도면 이상 타지 않기,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인식 개선이 매우 절실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선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LH 데이터센터 관외 이전 신설 추진 중단과 지역 내 확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총 32개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과 안락공원 등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병상 확충을 두고 하동군과 갈등을 빚다 지난 7일 휴업한 하동한국병원이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하동군은 하동한국병원이 최근 문을 다시 열고 휴업으로 퇴원한 환자 일부를 재입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재개원에 앞서 휴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주민 불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함영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등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함영군은 함양읍 이은리 일대에 집화장과 저온 저장고, 전처리실 등이 포함된 1,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 프로세서를 구축하고 품목별 기획 생산을 위해 농가 조직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서부 경남 곳곳에서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의 10배에 가까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시 초전동에서 농기계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13일 오전 10시 20분쯤.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는 경운기와 철제봉 사이 가슴이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쯤 하동군 청안면에서도 7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같은 농기계 사고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경남에서만 1000여 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의 경우 치사율만 13%가 넘는데 같은 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대비 10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농기계의 구조상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운전석이 외부에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고에 더 취약한 겁니다. 대개 이미 상황이 벌어진 뒤 주변인에게 뒤늦게 목격되는 상황이 많은 점도 부상 정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기계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농기계 점검 시 엔진 끄기, 느슨한 옷, 장신구 착용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농기계 야간 주행 시 동화장치 부착하기, 음주운전 절대금지,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농기계를 조작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항만 잘 준수하셔도. 한편 면허 자체가 없어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운행할 수 있는 점이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데 서툰 고령층이 주로 농기계를 이용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시가 2025 사천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사천시는 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됩니다. 이날 추진위는 민간위원장에 이병윤 남해대학 명예교수를, 부위원장에 김인갑 버룡동 상가번영회장을 추대했습니다. 남해군수배 아피스컵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오는 27일 남해군 미조면 갯바위 일원에서 열립니다. 새벽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2인 1조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 어종은 남해군 군어인 감섬돔으로 25cm 이상 합산 중량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우승자에게는 2천만 원 상금과 트로피가 지급되며 준우승과 행운상 등 다양한 시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17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진주시 진양호 판문지점에 발령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해제됐습니다. 조류경보는 녹조의 원인인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2회 연속 밀리리터당 1000개 이하로 관측되면 해제됩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진양호 판문지점의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지난 7일과 14일 각각 밀리리터당 500개와 60개로 관측돼 조류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특혜와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 1부는 17일 직권남용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서 전 군수는 재임 당시 하천 보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두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주민 발해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과 함께 행정기관이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주민이 직접 지자체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의제도. 1999년 지방자치법에 내용이 담기면서 지금은 모든 지방의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지만 청구 건수는 저조합니다. 최근 6년간 전국 지방의회에 청구된 건수는 177건. 이 중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된 건 11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요건을 맞추지 못해 폐기되거나 각하된 사례가 많습니다. 경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의회를 포함한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주민 발의가 청구된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모두 10개가 접수됐지만 조례로 만들어진 건 3건에 그쳤습니다. 주민 발의 제도는 지역 유권자의 7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추진력 있는 단체가 없을 경우 청구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민단체나 좀 전문가들이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연구를 해서 조례 발의를 하면 그게 좀 이제 가능성이 있고 채택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그냥 어떤 법적인 지식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채택될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청구가 되더라도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가 반대할 경우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2년 전 진주시민단체가 시내버스 중공영제 도입을 위해 조례를 청구했지만 논의 끝에 결국 부결됐습니다. 당시 첫 주민 발의인 만큼 통과시켜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귀됐습니다. 진주시민 6,000명 이상의 발의로 청구된 주민 청구 조례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되어야 하며 주민 발의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최근 지방의회는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청구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사천시의회는 제도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사천시의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소통해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현안을 파악할 수 있게 행정기관이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단은 행정청에서 정보 공개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현안이 뭔가, 어떠한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 주민 발의를 늘리기 위해선 전문화된 시민단체 구성과 함께 행정기관의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 시작해 오는 25일까지 실시됩니다. 올해 국감을 서부 경남의 중심을 두고 박성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철 기자, 국정감사 2주차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들은 어떤가요? 국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먼저 올해 첫 국감을 받은 우주항공청을 살펴보면요. 지난 8일 열렸습니다. 윤영빈 청장은 내년 예산안이 1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고 인재 채용 역시 순조롭다며 조직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력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 다시 윤 청장은 항우연과 천문연 등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인력은 일본 등에 뒤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영빈 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희 청이 주로 하는 그 업무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청의 산하기관으로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이 있어서 항우연에 1,000명, 천문연에 300명 그런 숫자까지 합치면 과기정통위의 현장 시찰도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22일 사천을 찾아 우주항공청과 카이를 둘러보고 현장 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감에서는 크게 어필되지 않았지만 사실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우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정부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국회 여야 대치 상태가 이어지면서 언제 논의가 본격화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로 국회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돼야 여러 세제 지원이나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속도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국회가 현장 실찰을 통해 이런 여론들도 수렴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른 주요 피감기관들은 어떤가요? 이전 공공기관들 중 규모가 가장 큰 LH 국감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LH는 최근 직원 투기 사건에 이어 아파트 자재 누락까지 공분을 산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여러 차례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관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업체들이 LH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또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올해 5만 호 착공을 계획했지만 지난 8월 기준으로 착공 물량이 200여 호에 그치면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LH 측은 4분기 내 5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한준 사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가 분명히 약속건데 12월 31일까지 5만 호 착공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LH의 업무 관행이 모두가 4분기에 모두가 이게 다 마무리가 되게끔 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의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강민국 의원은 부실한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박대출 의원은 최근 지역화폐법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서천호 의원은 지역 농협이 고금리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고 신성범 의원은 전국의 디지털 배움터가 산재해 있는데 경남은 한 곳도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남 지역 주요 피감기관들 일정은 어떤가요? 네, 우선 이번 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고요. 18일 도교육청과 경상국립대 등 교육기관들이 피감기관으로 출석합니다. 다음 주에는 중진공에 이어 경남지방조달청과 한국은행 경남본부를 끝으로 지역기관에 대한 국감이 끝납니다. 경남도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개최 때문에 국감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박성철 기자 마무리해 주시죠. 매년 국감이 실시되기 전에 이번 국감은 충실한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감이 끝나고 나면 부실 국감이라는 소리가 또 어김없이 나오죠. 올해 국감도 지금까지 진행 양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쟁과 함께 자당 이기주의에 매몰되거나 고성으로 시작해 알맹이 없이 정회를 거듭하다 끝나간 상임위들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주가 더 남아있으니 이 시간만큼은 역할에 더 충실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박성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부경남 축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개천예술제 뮤지컬 축석산성 아리아는 18일 저녁 7시 임진대첩 개사순이단 특설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개천예술제 꿈, 희망, 그리고 내일을 여는 음악회가 18일 저녁 7시 남강 야외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선고동 망상공원 작은 음악회는 18일 오후 5시 20분 망상공원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자연의 꿀과 농장 가을 음악회가 18일 저녁 6시 용현면 용치로 351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는 18일 저녁 6시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전국의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때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차량 이용이나 통행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양은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씩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15도, 진주 1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종일, 서울과 세종, 광주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세종 15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에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33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1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토요일 아침까지 계속되다 오후에 그치겠는데요. 이후 주말 내내 추운 가을 날씨와 함께 흐린 하늘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아침 최저 기온이 9도가량 차이가 나는 만큼 실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